그리고 이제 지금 가로수길을 개발한 게 저예요. 거기 편의점도 하나 없이 2층 집, 단층집 주택들만 있었던데 제가 어떤 병원 하나를 거기 건물을 소개했어요. 가구점 그 창고로 있던 병원을 그 건물 2층짜리 130평 땅을 소개를 했어요. 전세를 얻어가려고 했던 선생님을 거기 그걸 이제 빚을 져갖고 사게 만들어서 거기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최고의 산부인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이에요. 거기 미래와 희망 그 병원을 지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를 쳤는데 그 티그라운드에 서서 딱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선생이 그 미래와 희망 원장님한테 짓기도 전이에요. 하려고 할 때인데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아니 무슨 병원을 그렇게 조용한 파리 새끼도 한 마리 볼 수 없는 길에다가 병원을 짓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칠려다 말고 그 선생님을 보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원장님이 들어가시면 동네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요 그게. 13억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복비도 없이. 아는 사람끼리 둘이 소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 3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그분이 이제 거길 떠나서 논현동으로 가시는데 170억이 됐어요 그게. 그리고는 그 병원이 들어오면서 이 병원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유명하게 되면서 작은 병원이었거든요. 그 옆 건물도 같이 얻어서 이제 하면서 하루에 내방객이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500명이 발레 파킹 차 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여기 뭐 애기 낳는 산부인과니까 사람들이 또 놀러 오고. 카페 애기가 옷가게 생기고 커피집 생기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길 제가 처음 갈 때는 그 길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은행나무 쬐끄만 거 쭉 꽂아놓고 가로수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발칙하게. 그거를 해서 그때 이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로수길? 지금 권리금 이거 뭐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가로수길 세로수길들이. 왜냐하면 여기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돼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엔젤리러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파리바켓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이 살을 내면은 그 지역에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합정동의 가게들이나 저기 이제 서교동 망원동의 가게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제가 홍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발도 이 동네 가게예요. 그 제가 이 신발 신고선 사진 찍었더니 이게 뭐 수십 개가 팔려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를 하죠. 그 사장하고. 지점 내지 마세요. 끝까지 여기서 계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사는 길은 장사를 잘하게 제가 해주는 길이에요. 집값보다 자기 돈을 더 잘 벌면 되잖아요. 새해보다. 그리고 경리단길도 제가 경리단길은 개발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제 조카 딸을 제가 다니는 미용실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그 동네가 이제 그렇게 불 꺼져서 밤에 아무도 없는 길에 새벽 1시까지 그 집 영업을 했죠. 그게 야토리 키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이자카야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겨나고 그 옆에 우후죽순까지 생겨났는데 처음에 권리금도 없었고 월세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00만 원 됐어요. 권리금이 1억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도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뭐 파스쿠치 들어오고 뭐 이런 프랜차이저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거리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살리려면 그 지점이 없고 그냥 독자적인 그 주인이 하는 집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골목 상권 뭐네 해도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우리가 오헬리의 소설의 그 마지막 입수에 있잖아요. 그 지역이 혹시 어딘지 여러분들 아세요? 김성애 보좌관 혹시 알아요? 그 맨하탄의 이스트빌리지예요. 그때는 그 가난한 화가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지금 그 이스트빌리지가 월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 월세가 아주 싼 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한 1년에 얼마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20년, 30년을 있었는데 그 집세가 안 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나가요. 못 내보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짓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는 그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대신 이게 이제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 이기주의들이 이제 같이 대립을 한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 스타벅스가 기가 막힌 그 같이 사는 전법을 쓰죠. 스타벅스 임대료 없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매출의 15%야. 매출.
스타벅스는 들어오면은 기본 얼마까지는 얼마에다가 그 뒤에 이제 매출의 15%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주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지역구는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는 이제 1년 지나고 제가 정권 교체 우리가 이제 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지역구에 건물주들을 제가 모여서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지금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이 집들이 살아야 당신들이 산다는 거죠. 그쵸.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 항상 하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노예가 건강해야지. 자기들이 불린 노예가 건강해야지. 그 사람들 죽여놓으면 자기들도 노예돼요 나중에. 제가 우리 보좌관한테 그걸 하고 있잖아요. 보좌관이 성장해야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예라기는 하지만 같이 커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저는 건물주들이 절대 흘려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홍대가 예전 거리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임기가 3년인데 그때까지 다 돌아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뭔가 좀 달라지는 그림을 제가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생각을 들면 합니다. 어떻게? 홍대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미술대학에 실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대 앞에 미술학원들이 다 죽어가요. 근데 그 실기를 아무도 만들 수 없어요. 서울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홍대만 없어요, 실기가. 근데 그 홍대에 실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찬반이 갈립니다, 지금.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이 실기를 부분적이나마 좀 살릴 수 있을까라고 뭐 학답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홍대 앞에 지금 홍대를 중심으로 홍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 오른쪽은 엄청 개발이 되고 왼쪽은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미술학원 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 요 앞에 이렇게 골목에 짓고 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거기서 융자 받았거든요. 등록금. 근데 그 앞에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거 하나은행 정말 회장이라도 만나가지고 거기는 앞에다가 은행 문 일찍 닫잖아요. 네. 그러면 7시부터 매일같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홍대 문화를 있는 자들이, 건물주들이 조금씩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거고, 홍대는 이제 제가 나온 학교고 또 홍대에 이제 관계자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홍대 안에 가라몰이라고 400석짜리 이제 그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이번 가을에 제가 마포 인디밴드 페스티벌을 이제 예산을 조금 받아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문 열어주세요. 그때 이제 그 가라몰에서도 공연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대랑도 또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이면 이렇게 1년에 뭐 주말은 다 인디밴드들이 공연을 조금 더 가격을 조금만 저렴하게 해줘서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홍대 안에 문화를 우리 노력으로 좀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담인데요. 손혜원 의원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몰라. 정말 못. 근데 매력은 어떤 거냐면 못 살지도 않아. 나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우파에 가깝고 보수에 가까운데. 못 살지 않는 게 아니고 잘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직장이 잃고 이러면 사실 빈민이나 뭐가 달라요. 자기 별장이 있으니까 강남의 이은재처럼 사퇴하세요. 뭐 그래 사퇴할게. 어쩔래. 이런 정도에 그때도 맞상대셨잖아요. 그러니까 닥치세요. 사퇴하세요. 근데 그런 정도의 배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 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파워를 가지신 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수강생 모드로 이렇게 홍대 나오셨구나. 근데 확실히 홍대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확실히 복 받은 거 맞죠? 이런 지역구가 한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일이 많아요. 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자랑 하나 한다면 그 이쪽에서 이 홍대 쪽에 서강동 쪽을 정청래 의원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제가 다 이겼어요. 그 대신 상암동, 서교동, 망원동은 전부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표를 몰아준 거죠. 손혜원 단독. 내가 정청래보다 낫다. 단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서울에 1등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정 의원이 저보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은평구나 저기 구로구나 관악 같은 데가 워낙에 그 표가 많대요. 우리 쪽 표가. 그래서 그쪽 때문에 1등은 절대 못한다. 근데 5등 안에는 자기가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47개인가 지역구 중에서. 제가 1등 했잖아 근데. 제가 1등을 했는데 그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46.53% 했어요. 그런데 투표율도 1등이고요. 그리고 우리 득표도 1등이에요. 근데 그 1등을 이제 물론 뭐 제가 얼굴이 또 청문회 같은 데서 많이 알려진 도움도 받았겠지만 이게 투표는요. 다 정말 악수를 하면서 이 마음을 뺏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1년 동안은 노력했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저는 뭐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마치 국회의원이 뭐 국민의 주인인 듯하게 저는 제가 종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길에 들어온 이상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이 대중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만 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자들을 좀 보호하고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지역구에서도 사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무서 새로 그 신축 건물 지어서 가는데 세무서장님한테 겁도 없이 가가지고 그 우리 저기 시형 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있는데, 그 1년에 300만 원만 사후회에서 돈 주고 얻어갖고 밥 한 번 해달라고 했더니, 그 세무서장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왜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있는 사람 안 씁니다. 절대로. 더 무서워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약자 위주로 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걱정이고요. 근데 워낙 사심이 없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많은 걸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이분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원전이에요. 근데 그거 막 되자마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하여튼 저는 뭐 제가 맡은 역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양쪽을 함께 제가 지금 보수 쪽이 조금 통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도 얘기 들어보고 물론 뭐 안 통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제가 홍대나 이 망원동, 서교동 이쪽은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리 우리 지역구 안에서라도 조금 다른 이제 조건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권리금 이거 뭐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가로수길, 세로수길들이. 왜냐하면 여기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돼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엔젤리더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파리바켓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이 살으려면 그 지역에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합정동의 가게들이나 저기 이제 서교동 망원동의 가게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제가 홍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발도 이 동네 가게예요. 그 제가 이 신발 신고선 사진 찍었더니 이게 뭐 수십 개가 팔려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를 하죠. 그 사장하고. 지점 내지 마세요. 끝까지 여기서 계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사는 길은 장사를 잘하게 제가 해주는 길이에요. 집값보다 자기 돈을 더 잘 벌면 되잖아요. 새해보다. 그리고 경리단길도 제가 경리단길은 개발시킨 거나 저건 혹시 알아요? 그 맨하탄에 이스트빌리지예요. 그때는 그 가난한 화가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지금 그 이스트빌리지가 월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 월세가 아주 싼 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한 1년에 얼마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20년, 30년을 있었는데 그 집세가 안 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나가요. 못 내보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짓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는 그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대신 이게 이제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 이기주의들이 이제 같이 대립을 한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 스타벅스가 기가 막힌 그 같이 사는 전법을 쓰죠. 스타벅스 임대료 없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매출의 15%야. 매출. 스타벅스는 들어오면은 기본 얼마면서 그랬어요. 원장님이 들어가시면 동네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게 13억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복비도 없이 아는 사람끼리 둘이 소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 3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그분이 이제 거길 떠나서 논현동으로 가시는데 170억이 됐어요. 그게. 그리고는 그 병원이 들어오면서 이 병원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유명하게 되면서 작은 병원이었거든요. 그 옆 건물도 같이 얻어서 이제 하면서 하루에 내방객이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500명이 발레 파킹 차 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여기 뭐 애기 낳는 산부인과니까 사람들이 또 놀러 오고. 카페 애기가 옷가게 생기고 커피집 생기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길 제가 처음 갈 때는 그 길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은행나무 쬐끄만 거 이제 쭉 꽂아놓고 가로수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발칙하게. 그거를 해서 그때 이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로수길? 다름없어요. 제 조카 딸을 제가 다니는 미용실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그 동네가 이제 그렇게 불 꺼져서 밤에 아무도 없는 길에 새벽 1시까지 그 집 영업을 했죠. 그게 야토리 키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이자카야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겨나고 그 옆에 우후죽순까지 생겨났는데 처음에 권리금도 없었고 월세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00만 원 됐어요. 권리금이 1억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도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뭐 파스쿠치 들어오고 뭐 이런 프랜차이저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거리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살리려면 그 지점이 없고 그냥 독자적인 그 주인이 하는 집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골목 상권 뭐네 해도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우리가 오헬리의 소설의 그 마지막 입수에 있잖아요. 그 지역이 혹시 어딘지 여러분들 아세요? 김성애 그리고 이제 지금 가로수길을 개발한 게 저예요. 거기 편의점도 하나 없이 2층 집 단층집 주택들만 있었던데 제가 어떤 병원 하나를 거기 건물을 소개했어요. 가구점 그 창고로 있던 병원을 그 건물 2층짜리 130평 땅을 소개를 했어요. 전세를 얻어가려고 했던 선생님을 거기에 그걸 이제 빚을 져갖고 사게 만들어서 거기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최고의 산부인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이에요. 거기 미래와 희망 그 병원을 지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를 쳤는데 그 티그라운드에 서서 딱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선생이 그 미래와 희망 원장님한테 짓기도 전이에요. 하려고 할 때인데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아니 무슨 병원을 그렇게 조용한 파리 새끼도 한 마리 볼 수 없는 길에다가 병원을 짓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칠려다 말고 그 선생님을 보고